자, 우리 마지막 2학년 기말고사를 향해 달려가 봅시다. 우리 용해도 배울 거야. 저번 중간고사 범위에서 물질의 특성이라는 걸 배웠는데 물질의 특성이라는 게 뭐였지? 물질의 특성이란 물질마다 고유하게 갖고 있는 변하지 않는 성질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얘기했어. 그 중에 하나인 밀도에 대해서 배웠지. 부피분의 질량. 그리고 오늘은 우리는 용해도에 대해서 여기 쓰면 되나? 용해도에 대해서 배워볼게. 자, 오늘 조금 길어요. 볼게 얘들아. 자, 내가 비커에다가 물을 이만큼 담았어. 그리고 소금을 토도도독 떨어뜨렸어. 비커에다가 물을 넣은 다음에 소금을 떨어뜨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 물이 소금하고 만나면서 서로 녹겠네.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건 소금물 만들어지겠네. 자, 그러면 물과 소금이 만나서 소금물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우리 알고 있지? 그럼 봐봐. 물이랑 소금이 만나서 녹는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물이랑 소금 중에 누구를 녹이는 애야? 녹이는 애는 물이 녹이는 애야. 그럼 소금은 물에 녹아 들어가는 애가 소금이지. 우리 이거에 용어가 있거든요. 물은 녹이는 애야. 그래서 녹이는 용어를 용매라고 할 거고, 녹아 들어가는 물질은 용질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용매가 용질을 녹이는 거겠네? 그럼 이 녹이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현상을 용해라고 얘기해 줄 거야. 용해된다. 우리 이제 좀 고급 언어로 얘기를 해보자. 그럼 용매와 용질이 만나 용해되었을 때 생기는 이 소금물을 뭐라고 하냐면 용액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우리 88페이지에 한번 써볼까? 소금은 용질, 물은 용매, 그 다음에 녹아 들어가는 이 현상을 용해라고 하고 소금물에다가 용액이라고 쓰면 되겠다. 그리고 88페이지에 1번 볼게요, 얘들아.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고르게 녹아 섞이는 현상은 용해라고 하면 되겠지.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첫 번째, 다른 물질을 녹이는 건 용매였고, 밑에 동그라미 두 번째, 녹는 물질은 용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괄호 2번 볼게요, 밑으로. 용질이 용매에 용해된 혼합물을 뭐라고 한다? 용액이라고 할 거야. 근데 이 용액에는 얘들아, 두 가지가 있거든요. 포화용액이라고 하는 게 있고 불포화용액이라고 하는 게 있어. 요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포화용액은 용매와 용질이 만났어. 용매가 녹이는 애지. 누구를? 용질을 녹이는 애야. 근데 내가 녹일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녹였어. 나 더 이상 못 녹여. 이게 내 최대 한계치야. 까지 녹이는 용액을 포화용액이라고 할 거고, 불포화는 뭐냐면 포화가 아직 되지 않았어. 따라서 더 녹일 수 있는 상태를 불포화용액이라고 얘기할 거야. 거기 1번 볼까 얘들아? 어떤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용매에 용질이 더 이상 녹을 수 없을 때까지 녹였어. 무슨 용액? 포화용액 써주시면 되겠다. 근데 2번, 포화보다는 용질이 적게 녹아있는 용액이래요. 불포화용액 써주시면 되겠지. 그리고 그 밑에 얘들아, 탐구 보자. 표가 있네. 자, 물 10g에다가 질산칼륨이랑 붕산을 녹였대. 근데 질산칼륨은 3g만 녹았고 붕산은 0.5g까지밖에 안 녹았대. 얘들 어때? 물질이 다른데 똑같은 물 10g에 똑같은 양만큼 녹일 수 있어, 없어? 없어.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녹일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 그럼 1번, 일정량의 물에 녹는 용질의 양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녹이는 거는 물질의 성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럼 2번, 용매 100g에, 얘들아 우리 외워줘야 할 문구야. 용매 100g에 최대로 녹는다는 걸 우리 포화용액 만든다는 거지.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를 용해도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아이스티 타먹는다고 생각해보자. 얘들아, 물을 준비했어. 물을 준비하고 아이스티 통도 준비했어. 근데 나 오늘 엄청 달게 먹고 싶어. 그래서 아이스티 한 푼 넣었어. 또 넣을 거야. 또 넣었어. 다 녹았네. 또 먹어야지. 또 넣었어. 나는 아주 달게 먹고 싶어서 계속 넣었어. 계속 넣는다고 해서 같은 양의 물에 아이스티가 무조건 다 녹을까? 아니야. 용해도, 즉 포화용액이 만들어질 때는 지기 위해서는 그 정해진 양이 있죠. 근데 나는 더 달게 먹고 싶어서 이 아이스티를 더 넣고 싶어. 그럼 너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 아이스티의 물의 온도를
높이면 되겠지. 물의 온도를 높이면 조금 더 녹을 수 있을 거야. 그지? 그래서 용해도는 온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 하나 더 할게요. 어떤 온도에서 자, 여러분들은 용해도의 정의 이 문장을 외워주십니다. 조금 이따가 검사 시간 때에 이 문장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해도의 정의를 외워주시고 선생님이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아, 그래프 그리기 전에 그 89페이지 하고 가자, 얘들아. 자, 시험관에 5g을 넣어 녹였더니 처음에는 다 녹는다야. 다 녹았어. 근데 녹지 않는다. 근데 녹지 않아서 뜨거운 물에 넣었더니 어때? 뜨거운 물에 넣으면 모두 녹죠. 그러면 얼음물에 넣으면 잘 안 녹아. 아이스티 얼음물에 타 먹으면 잘 안 녹죠. 자, 그러면 1번, 동그라미 1번. 일정량의 물에 녹는 용질의 양은 온도에 따라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러면 이 용해도라는 거는 온도에 따라 다르고 또 뭐에 따라 다르냐? 용매에 따라 달라. 생각해봐, 얘들아. 아이스티를 물에다가 넣어 먹을 때랑 우유에다가 넣을 때랑 녹는 정도가 다르겠지. 그래서 녹이는 용매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온도에 따라서도 다르다. 그래서 요거 중요해, 얘들아. 동그라미 2번. 용해도를 얘기할 때는 용매도 표시해줘야 되고 온도도 표시해줘야 된다. 라는 거 요거 알아주시고 밑에 4번 용해도 쓰시고 이 문장 별표 쳐주시고 외워주세요. 그리고 봅시다. 선생님이 그래프 하나 그려볼게요. 89페이지에 있는 그래프인데 선생님 제대로는 안 그리고 대충 그냥 슥슥만 그려볼게. 얘가 질산 나트륨, 질산 칼륨, 염화 나트륨, 붕산, 황산구리. 자, 우리 요 그래프 볼게, 얘들아. 89페이지에 있는 맨 밑에 있는 그래프예요. X축은 온도야. Y축은 용해도야. 용해도인데 뭐에 대한 용해도래? 물에 대한 용해도라고 적혀 있어. 자, 용해도 얘기할 때 두 가지 뭐 얘기해야 된다고? 용매의 종류 얘기해야 되고요. 그래서 용매의 종류 물 적어줬네. 온도 얘기해야 되니까 여기 각각의 온도를 지금 알려줬어. 근데 얘들아 봐봐. 질산칼륨, 질산나트륨, 황산구리, 염화나트륨, 붕산과 같은 이 녹이는 물질들, 얘네가 다 용질이야. 물에다가 얘네 다 녹일 거야. 녹일 건데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물질들이 더 잘 녹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용질의 고체일 때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용해도 값은 커진다라는 그래프를 알 수 있겠네. 근데 이거는 그래프 안 봐도 우리 알 수 있잖아, 얘들아. 아이스티 타 먹을 때 찬물에 녹이는 거랑 뜨거운 물에 녹이는 거랑 뜨거운 물에 더 많이 녹일 수 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얘들아 요거 볼게. 89페이지 그래프 옆에 1번 봐봐. 용해도 얘기할 때 항상 표시해야 되는 두 가지 뭐라고? 1번 용매의 종류, 2번 온도. 요거 써주세요. 1번 항상 표시해야 되는 거 용매의 종류와 온도를 같이 표시해 줘야 된다라는 거. 2번 보자, 얘들아. 이 그래프 중에서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거,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많이 올라가는 건 누구야? 누가 제일 많이 올라갔어, 얘들아? 얘 봐봐, 얘는 어때? 조금만 올라가도 이만큼 올라가도 갑자기 휙 올라가지. 이만큼 올라가도 휙 올라가네. 따라서 질산칼륨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큽니다. 그럼 3번 제일 적은 건 누구야? 온도가 높아지면서 용해도가 커지긴 커지는데 그 값이 좀 작아. 조금밖에 안 올라가. 누구야? 얘죠?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거의 차이가 적어요. 그죠? 그래서 3번 염화나트륨이다. 얘들아, 만약에 지금 영상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되면 빨리 선생님 불러요. 손을 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얘들아, 그래프 위에 있는 동그라미 1번, 2번 채워보자. 온도랑 용매가 같아. 온도랑 용매가 같아. 그럴 때 용해도 값은 어떨까? 한번 해볼까? 이 온도야. 이 온도에서 황산구리는 늘 용해도가 이만큼이겠지.
그지? 그러면 일정하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죠.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일정하고 종류에 따라 다르다라고 써주시면 되고 2번 용매의 종류에 따라도 달랐고 온도에 따라도 달랐죠. 동그라미 2번 종류와 온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물질의 용해도를 나타낼 때는 용매의 종류와 온도를 함께 나타낸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90페이지. 90페이지를 한번 해볼게, 얘들아. 요거 그래프 선생님 먼저 해볼게. 그려볼게. 자, 얘들아. 90페이지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우리 요거 한번 비교해 볼게. 요거 한번 풀어 볼게. 그래프가 나와서 어려워하지 마. 그냥 읽으면 돼. X축 뭐야? X축 온도야. Y축 뭐야? 용해도야. 이거 무슨 뜻이야? 온도에 따른 용해도 그래프야. 하나씩 읽어볼 거야. 잘 봐봐. 우리 옆에 1번 풀어볼게. 1번. 문제가 뭐냐면 60도에서 물 100g일 때 질산칼륨을 어려워하지 마. 하나씩 천천히 할 거야. 62.9g을 넣었대. 어떻게 될까 물어봤어. 자, 볼게 얘들아. 60도래. 그럼 먼저 60도 찍어. 60도 어디야? 여기가 60도야. 60도, 그지? 물 100g이래. 용해도에다가 거기 지금 그래프 보면 물 100g이라고 나와 있지? 그럼 딴 거 볼 필요 없어. 그냥 물 100g이다 라고 알고만 있으면 돼. 이때 얼마큼 넣었대? 질산칼륨을? 여기 질산칼륨 있네. 이 질산칼륨을 얼마큼 넣었어? 62.9g 넣었어. 자, 62.9g 넣었어. 찍어보자. 60도일 때 62.9g을 넣었대요. 예선과 예선이 만나는 곳은 여기야. 1번 문제가 얘기하는 곳은 이 지점이란 뜻이야. 알겠어, 얘들아? 자, 그럼 봐봐. 녹을까 안 녹을까? 그 얘기하는 거야. 잘 지금 봐봐. 질산칼륨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어. 그 말은 60도에서의 질산칼륨 그래프를 쭉 보니까 이만큼이나 녹일 수 있다라는 뜻이야. 근데 나는 얼마큼밖에 안 녹였어? 여기까지밖에 안 녹였어. 봐봐, 얘들아. 60도에서 이만큼 녹일 수 있는데 이만큼까지밖에 안 녹였어. 그 말은 다 녹인다, 안 녹인다? 녹는다. 그러면 1번에서는 어떻게 될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면 될까? 녹는다 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2번에 어떻게 됐냐면 지금 요 상태에서 몇 도로 냉각시켰대? 40도로 냉각시켰대. 가볼게. 잘 봐. 여기 있는 이 지점에서 40도로 냉각시킨다는 무슨 말이냐면 40도로 보세요. 62.9g 그대로 녹였으니까 이 선은 변하면 안 돼. 근데 온도만 변해야 되니까 이렇게 내려갈 거야. 이 지점으로 바꿔줬어요, 얘들아. 봐봐. 60도에서 40도로 냉각시켰습니다. 이 지점으로 갔어요. 그때 보자. 다시 또 읽어볼게, 얘들아. 40도에서 이 질산칼륨 그래프를 읽어보면 40도에서 이 선까지 쭉 올라가 봐. 얼마큼 녹일 수 있대? 62.9만큼 녹일 수 있대. 근데 나 지금 얼마큼 녹여 있어? 62.9만큼 녹여 있어. 이거 무슨 용액이야? 포화 용액이야. 그래서 2번 상태일 때는 어떤 상태야? 지금 포화 용액 상태가 되었다라고 알 수 있겠네. 됐니? 자, 그럼 3번. 이제 몇 도로 냉각시킨대? 20도로 냉각시킨대. 그럼 얘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여기 있던 지점에서 이게 2번이었는데 20도로 한 번 더 냉각시킬 거야. 그럼 20도로 가야지. 이렇게 이쪽으로 간다는 뜻인 거야.
이해됐니, 얘들아? 그럼 봐봐. 20도에서는 어때? 20도에서 이 질산칼륨은 몇 그램 녹일 수 있대? 이만큼까지밖에 못 녹인대. 얼마? 31.9g까지밖에 못 녹이는데 내가 얼마큼 녹였어? 이만큼 녹였어. 그럼 얼마큼이 어떻게 될까? 여기에 있는 요만큼은 녹일 수 있어, 없어? 못 녹여. 내가 녹일 수 있는 양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만큼이나 녹여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 못 녹고 튀어나와. 분명히 온도가 높을 때는 다 녹였겠지만 요괴도보단 작아서 20도에서는 요괴도보다 높은 많은 양을 녹였기 때문에 튀어나온다를 뭐라고 얘기할 거면 석출된다라고 얘기할 거야. 얼마큼이 석출되니? 내가 62.9g을 녹였는데 31.9g밖에 못 녹이니까 얼마큼 석출되는 거야, 얘들아? 31g이 석출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해되니? 요거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해 안 되면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7번은 하지 않을게요. 요거 7번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거기 쓸데가 없네? 여기 한번 좀 지울까? 그래프 위에 석출되는 용질의 양이라고 적혀 있죠. 석출되는 용질의 양은 처음에 녹인 양. 우리 지금 맨 처음에 62.9 넣었지. 처음에 녹인 용질의 양에서 처음 녹인 용질의 양에서 그 온도에 뭘 빼주면 돼? 용해도. 이건 다 용해도잖아. 그지? 그 온도에 용해도를 빼주시면 됩니다. 냉각한 온도에 용해도를 빼주시면 석출되는 양이 나옵니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니고요. 그래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더라. 요거